세계 의학계를 주름잡던 프랑스의 천재 외과 의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로봇처럼 정확했지만 마음속엔 차가운 얼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저 세계 최고의 로봇 수술 기술을 배우러 온 그녀였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녀의 인생에 상상조차 못했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유산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에게 어떤 기적을 선사했을까요? 그것이 이 얼어붙은 의사의 마음을 녹이고 첨단 의학에 인간의 온기를 불어넣은 놀라운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한국이 세계적인 의사의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감동의 김우리 DJ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소피 르클레르입니다. 32세 간담체 외과 의사로 세계적인 로봇 수술 전문가죠.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의대를 졸업한 후 유럽 전역의 명문 병원에서 외과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간암과 췌장암 로봇 수술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확함을 자랑하는 제 손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료들은 저를 로봇 소피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별명이 제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환자는 숫자일 뿐 감정은 의사결정을 흐린다. 이것이 제 신조였죠. 저는 차트와 데이터로 말하며 완벽한 기술적 성과만을 추구했어요. 간암 환자 5년 생존율 63%, 합병증 발생률 5% 미만. 이것이 제 가치를 증명하는 숫자였습니다. 환자의 얼굴보다 모니터의 수치를 더 많이 바라보는 생활이 당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획기적인 간담체 로봇 수술 시스템에 관한 논문을 읽게 됐습니다. 김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새로운 로봇 수술 기술은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정밀도를 자랑했어요. 특히 복잡한 간문부 단관암과 췌장암 수술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보였죠. 그 논문을 읽는 순간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더 완벽해지기 위해 더 뛰어난 로봇 수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요. 동료들은 제 결정에 놀랐습니다. 소피, 당신은 이미 최고인데 왜?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기술적인 언어만 알면 충분하다고 자신했죠. 사실 언어보다는 수술실에서의 손동작과 로봇 조작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출국 전날 저는 모든 의료 기록과 연구 논문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담긴 일기나 편지 한 통 없이 오직 의학 데이터와 기술 매뉴얼만 가방에 넣었어요. 제 인생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감정보다는 사실, 따뜻함보다는 정확함이 우선이었죠. 그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이라 믿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김준호 교수의 논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의 연구가 혁명적인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정밀도뿐만 아니라 환자의 회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는 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김 교수는 기계의 정밀함과 인간의 따뜻함이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고 썼습니다. 그 문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 만나게 될 그에게 직접 물어볼 생각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로봇 수술의 새로운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 그때는 그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숨 가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듯 했어요. 제 마음에 딱 맞는 도시였죠. 첫날 서울대학교 병원의 로봇 수술센터에 출근했습니다. 김준호 교수는 예상과 달리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소피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1년간 좋은 동료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주변의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처음으로 언어의 장벽을 실감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확히 구현하는 최첨단 장비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문제는 생각보다 컸어요. 수술 과정을 설명하는 회의에서 김 교수가 영어로 통역해주려 했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팀원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는 불가능했죠.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웃음소리, 환자와 대화하는 다정한 목소리들. 그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이방인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로봇 같은 제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둘째 주 첫 공동수술이 있었습니다. 간암 환자의 부분 절제술이었죠. 저는 로봇의 조작에 완벽하게 집중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김 교수가 환자 가족에게 상태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는 단순히 의학적 결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와 희망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라면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후는 양호합니다. 라고만 말했을 텐데요. 그날 저녁 김 교수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병원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소피 선생, 적응하기 힘들죠?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인 면은 문제 없습니다만 의사소통이. 말을 잇지 못하자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들을 위한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언어는 단지 도구일 뿐,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오로지 수술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완벽한 기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교수에게 한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는 놀라워 보였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니까요. 소피 선생같이 논리적인 분이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2시간씩 한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죠.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저의 일상은 여전히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 병원 도착, 차트 검토, 회진, 수술, 연구, 그리고 밤늦게 귀가. 매일이 정확히 계산된 시간표대로 돌아갔어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기술적 완벽함만을 추구했죠. 한국에서의 첫 달 저는 로봇 수술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마스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했어요. 김준호 교수는 제 열정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했습니다. 소피 휴식도 필요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의 조언을 무시했죠. 제게 중요한 건 오직 수술 성공률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달 중증 위암 환자에 전이된 복잡한 간 수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와 함께 집도했어요. 8시간의 긴 수술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죠. 하지만 수술 후 김 교수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58세 남성, 사기 위암, 간 전이암 특이, 병력 없음. 기계적으로 차트 내용을 읊었죠.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누구인지요. 그는 30년간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친 교사입니다. 두 딸의 아버지이자 5손주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 삶의 낙이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정보가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수술과 무슨 관련이 있죠? 제 질문에 김 교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건 질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소피. 그날 이후로 김 교수는 매 수술 전에 환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단순한 케이스 번호가 아닌 한 인간으로 보는 시선이 조금씩 생겼죠. 세 번째 달 한글 수업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영애 선생님이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일 본떠 만들었죠. 저는 그 과학적 체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각 글자가 논리적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영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언어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글은 마치 정교한 수술 로봇처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글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째 저는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병원 직원들과 기본적인 인사를 나누고 메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어를 말할 때면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마치 새로운 언어가 제 안에 숨겨진 감정을 끌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로봇 같은 자신에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화요일 저녁 한글 수업이 끝난 후 이영애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피 씨, 이번 주말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경복궁에 가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에요. 처음엔 고사하려 했어요. 주말에도 논문 리뷰와 수술 시뮬레이션이 계획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 저 자신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죠. 토요일 아침,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영애 선생님이 한글과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한글의 창제 정신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소통의 민주화였죠. 그날 저녁 학생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투른 한국어로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프랑스에서의 어린 시절,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그리고 로봇 수술에 매료된 과정까지. 말을 마치고 보니 모두가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타카하시가 물었어요. 소피 씨는 왜 그렇게 감정을 숨기려고 하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어요. 감정은 실수를 만들어요. 의사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죠. 제 대답에 이영애 선생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있기에 우리는 인간이에요. 한글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새로운 언어로는 때로 더 솔직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로요. 서툴고 어색했지만 한글로 쓰니 묘하게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오늘 경복궁에 갔다. 아름다웠다.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의 물꼬가 트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위암 수술을 받았던 그 선생님이 회복되어 외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소피 선생님, 덕분에 제 손주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죠. 손수 기른 미니 화분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환자의 회복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김준호 교수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미소만 지었죠. 그날부터 저는 환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 너머의 사람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수술 전 항상 한글로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요. 그 작은 의식이 제게 인간적인 따뜻함을 불어넣었어요. 5개월째 저는 병원 내 한국인 의사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어로 대화할 때의 제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어나 영어로 말할 때와는 달리 한국어로 말할 때의 저는 더 부드럽고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인격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6개월째 되던 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15세 소년이 실려왔어요. 급성간내 농양과 폐혈증 증상이었죠. CT 결과 간 우엽의 광범위한 괴사와 농양이 확인되었고 즉각적인 로봇 보조 부분 관절 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소년의 두려움에 찬 눈동자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처음으로 환자의 공포를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저도 모르게 한국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소년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소년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말에 저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요. 수술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했습니다. 간실질 내 농양 범위가 예상보다 넓었고 주요 혈관과의 거리도 매우 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전과 다른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정확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제 손을 이끌었어요. 로봇 시스템을 통해 미세한 혈관과 담관 구조를 보존하면서 괴사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5시간의 치열한 수술 끝에 아이의 상태는 안정되었어요. 수술실을 나오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감정의 홍수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김준호 교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진짜 의사가 되었군요. 소피 선생님.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가 아닌 서툰 한국어로 제 감정을 표현했어요. 엄마, 오늘 나 정말 행복했어. 내가 의사가 된 진짜 이유를 찾은 것 같아. 다음 날 소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하러 간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소년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피 선생님, 고마워요. 그 순간 제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그 순수한 열망, 그것이 기술적 완벽함 뒤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한글 수업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문학과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읽으며 처음으로 시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이영애 선생님이 제게 물었어요. 소피 씨는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처음엔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제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김준호 교수가 저를 병원 옥상으로 불렀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피 선생님, 여기 온 지 6개월이 되었네요. 많이 변했어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느껴요. 이제 제가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죠. 한글을 배우면서 어떤 느낌인가요? 김 교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아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감정 표현 방식을 알려주었어요. 마치 제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저를 만난 것 같습니다. 7개월째 저는 처음으로 담관암 환자와 한국어로 상담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였어요. 환자는 제 노력에 감동받은 듯했고 복잡했던 간문부 담관암 로봇 수술의 결과도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수술 성공률만이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것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행복이었습니다. 8개월째 접어들면서 저는 로봇 수술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도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이영애 선생님과 학생들은 저를 다양한 문화 체험으로 이끌었어요. 한복을 입고 창덕궁을 거닐었고 전통 다도를 배웠으며 심지어 김치 담그기도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 경험들이 제 삶에 풍요로움을 더했어요. 어느 일요일 인사동에서 한국 전통서예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붓을 들고 한글을 쓰는 순간 묘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어요. 서예 선생님은 붓의 움직임에 마음을 실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그 말이 수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봇 수술도 단순한 기계적 조작이 아니라 의사의 영혼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병원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김준호 교수는 저에게 특별한 도전을 제안했어요. 소피 선생님, 간이식 환자의 담도합병증 수술을 집도해 보시겠어요? 로봇을 이용한 담도제 건술은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수술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단순히 기술적 도전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환자의 얼굴, 이름, 꿈, 그리고 가족까지 마음에 새겼습니다. 수술 전날 환자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45세의 그는 간이식 후 담 협착으로 수개월간 고통받고 있었어요. 소피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의 간절한 눈빛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르게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민수 씨.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한국어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술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의식을 치렀어요. 한글로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라는 문장을 종이에 적고 수술 가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의식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7시간의 힘든 수술 동안 저는 끊임없이 민수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그의 삶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제 손을 더욱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민수 씨의 첫 마디는 아프지 않아요 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어떤 학술지, 계제나 상보다 컸어요. 김준호 교수는 말했습니다. 소피, 당신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최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군요. 9개월째 저는 한글로 의학 강의를 시도했습니다. 한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로봇 간담체 수술의 최신 기법에 관한 강의였어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준비했죠. 강의 중 종종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머뭇거렸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피 선생님,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기술도 뛰어나지만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의사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찾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고 제 안의 감정을 깨우게 된 것이죠. 10개월째 저는 병원에서 작은 연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환자 중심 로봇 수술이라는 주제로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연구했어요. 이제 제게 수술은 단순한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환자와 함께하는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11개월째 저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준호 교수가 국제간담체외과 학회에서 저와 함께 주제 발표를 하자고 했어요. 주제는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로봇 수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기술적인 내용만 준비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제 경험, 특히 한글을 배우며 느낀 감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학회 당일 전 세계에서 온 외과 의사들 앞에서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발표를 이어갔지만 중간중간 한글로 핵심 용어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과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완벽히 번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발표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로봇 수술의 미래는 단순한 기술 발전에 있지 않습니다. 기계의 정밀함과 인간의 따뜻함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이지만 동시에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밀한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 의사의 마음, 환자에 대한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동료 의사들이 찾아와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한 미국인 외과 의사는 당신의 이야기가 나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단지 저만의 변화가 아니라 의학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회가 끝나고 김준호 교수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의 서울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소피, 프랑스로 돌아갈 계획은 있나요? 그 질문의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여기서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제 대답에 김 교수는 웃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남아주면 좋겠습니다. 소피 선생님 같은 의사가 필요해요. 기술과 마음을 모두 가진 의사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노트를 펼치고 한글로 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로봇 수술 기술을 배우러 왔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이다. 한글은 내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다. 이제 나는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더 온전해졌다. 다음 날 간이식 환자 민수 씨의 최종 퇴원 진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소피 선생님,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의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한 것이죠. 프랑스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여기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기술을 연마한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회복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담체외과의 정식 교수가 되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어 일상 대화는 물론 의학 강의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로버트 소피라는 별명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저를 따뜻한 손의 소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로봇 수술센터와 함께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치유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기술적 수술 준비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정서적 준비까지 도와주는 통합 치료 과정이었어요. 로봇 수술의 차가운 이미지를 바꾸고 환자들이 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죠. 어느 날 제게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파리에서 온 12세 소녀 클레어였어요. 그녀는 복잡한 간종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로봇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프랑스 의사들이 저를 추천했다고 했어요. 처음 클레어를 만났을 때 그녀의 두려운 눈빛이 저를 움찔하게 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만난 한국 소년의 눈빛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클레어에게 다가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클레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용기 내세요. 클레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용기 내세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그건 용기를 가져라라는 뜻이야. 한국에서 내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이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던 문장이야. 수술 전날 저는 클레어와 그녀의 부모님에게 로봇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어요. 프랑스에서 온 차가운 로봇 외과 의사가 어떻게 한국에서 마음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이죠. 로봇 수술은 정확하고 안전해요. 하지만 그건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도구를 다루는 의사의 마음이죠.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은 과학적이면서도 따뜻함을 담을 수 있거든요. 제가 클레어를 수술할 때도 단순히 로봇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담아 치료할 거예요. 클레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퇴원하기 전 클레어는 저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서툰 한글로 고맙습니다. 소피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저는 연구실 창문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의 변화처럼 아름답게 느껴져요. 제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 파리의 제 모습, 완벽한 수술 가운을 입고 차갑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죠. 다른 하나는 한국 서울에서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단순히 로봇 수술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영혼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한글은 그 여정에서 저를 이끈 나침반이었어요. 과학적 정확함과 인간적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소중한 선물이었죠. 오늘도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한글로 짧은 문장을 적습니다. 마음을 담아 손길을 내밀다. 이제 이 문장은 제 의사로서의 철학이자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의 차가운 정밀함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과 한글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소피 선생님은 곧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신다고 해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한동안은 함께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대요. 어디에서든 한국의 정을 가지고 지내시겠다는 소피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